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한화 캐나다 싱크탱크 책임자에게 잠수함 기술 브리핑 한 발 더, 이런 주제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지상발사 활공폭탄을 공급한다는 소식, 그리고 이탈리아가 차기 잠수함 212급 NFS 잠수함을 리튬 전용 잠수함으로 건조한다는 소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리는 한화에 찾아온 캐나다의 싱크탱크, 이 사람 소식을 제대로 전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국제문제연구소도 국가연구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가 정책에 대해서, 특히 방산 그리고 국가 방위 이런 데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먼저 캐나다의 국책연구소는 캐나디안 글로벌 어페어스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으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들의 집단입니다. 이 연구소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페리 박사가 지난주에 한화를 방문했던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밀매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대형 방산 제품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채널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수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11월 중순경에 한화는 캐나다에 있는 4군데 방산 기관들과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의 국책연구소의 대표가 방한을 했는데 그게 한화의 초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 국책연구소에서 자발적으로 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캐나다 국책연구소에서 한화의 잠수함 건조 시설을 둘러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화 오션의 R&D 센터와 한화항공우주의 공장, 자주포와 천무 생산 공장도 다 둘러봤다고 합니다. 한화 측에서 이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당연히 캐나다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이런 단체에다가 연구 과제를 줄 겁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한화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해군에서 요구하는 잠수함 성능의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된 적은 없지만 관계자들에 의해 들려오는 소식은 리튬 이온 배터리와 첨단 AIP 기능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광활한 바다에서 장기간 잠수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P 기능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으나 AIP 부분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AIP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그 같은 시간에 한국은 더 많은 발전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낼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화는 캐나다 잠수함 수출을 향해서 한 발 더 나갔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밀매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은 좀 됐지만 미국이 스웨덴과 공동 개발한 GLSDB, 그러니까 지상 발사 활공 폭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많은 시험 테스트를 거쳤고 어제 1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이 무기 체계를 받아서 뜯어보는 날이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에서 투발하는 활공 폭탄, 이거를 항공기가 아닌 하이마스 같은 로켓에다 탑재해서 공중에서 분리해서 투발하는 거죠. 오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150km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하이마스하고 같이 운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이마스 공격을 하게 되면 러시아 군대가 하이마스 사거리 바깥으로 기동을 해가지고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지상 발사 활공 폭탄으로 초토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활공 폭탄을 천무에 탑재하는 겁니다. 사거리 80km인 천무에다가 이 활공 폭탄을 탑재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 150km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격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무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가 차기 잠수함, 그러니까 독일의 212급 NFS 잠수함을 건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잠수함의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가 일본이 지금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이 이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는 전용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리튬 전용 배터리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리튬 전용 배터리를
운영하면서 일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리튬 배터리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한 발 한 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디젤 잠수함의 시대는 납축 전지는 사라지고 리튬 배터리 시대가 왔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